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자, A형 문제들로 모성간호 국시 문제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모성간호학도 어땠죠? 몇 문제죠? 그렇죠. 35문제죠. 그래서 6회 문제로 12시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성건강간호학을 보시면 어때요? 출제 영역들이 나오게 될 텐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챕터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이리스크보다는 정상적인 임신, 정상적인 분만, 정상적인 산육기, 그 다음에 폐경, 갱년기 이러한 그 정상적인 패턴의 비율들이 훨씬 더 출제 범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다음 고위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과목 거의 비슷하죠. 개념하고 그다음에 증상하고 치료와 중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3페이지. 모의고사 1회입니다. 여성건강간호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만든 것은요? 4번이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인부와 신생아 및 그 가정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이 문장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고쳐주면 좋을까요? 인부, 신생아, 또 누구예요? 남편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남편이 빠지고 가족이란 말로 들어있는데 인부, 신생아, 남편 그쵸? 포함한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폭심을 두어야 되겠죠. 2번 여성 생식기의 질병과 초경, 사춘기, 폐경에 관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고친다면요? 폐경기 이후가 들어가야 되겠죠. 폐경기까지만이 아니라 폐경기 이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성특성을 중심으로 출산기에 초점만 맞춰서 간호를 하나요? 아니죠. 아까 다까지 2번에 사춘기에서부터 폐경기까지 폐경기 이후까지 초점을 맞춰서 간호를 해야 되고요. 4번의 문장은 답은 금방 아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여성중심 접근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성중심 접근법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 문제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5번 여성의 생식기능과 그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성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인물에도 여러분 공통적인 다까지항에 있는 공통적인 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기본 철학도 보시면 여성 중심과 가족 중심 접근법이란 말이 가장 핵심 단어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도 보세요. 전 연령층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고 2번이죠. 아까 다까지 1번 항을 2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신생아, 남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까지항에 있었던 거랑 똑같죠. 폐경기 이후까지. 그 다음에 목적도 보시면 가족중심 접근법이다. 3번에도 여성중심 접근법이다 나오고 또 5번에도 같은 문장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건강간호의 내용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다까지 문항들이 발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만 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꼼꼼히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만 받으면 이거 뭐지? 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인물이 조금 많은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출력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인물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답은 4번이고요. 2번입니다. 여성의 외음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 4번.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여성의 외생식기에 있는 셈으로 요도구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억제를 분비함으로써 윤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스킨셈이죠. 바르톨린셈이 아니죠. 그쵸? 스킨셈은요, 요도구 안쪽에 있는 거고요. 바르톨린셈은 어디에 있어요? 질 쪽에 있죠. 질 안쪽에 있는 거고. 똑같이 분비물을 분비하는 거는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음경에 해당하는 분으로 가장 감각이 예민하여 성적 흥분 시 발기하는 기관은 음핵이죠. 소음순이 아니죠. 음핵. 3번. 치구에서 회음부까지 양쪽 앞뒤로 길게 뻗은 두꺼운 피부 주름으로 남성의 음낭과 상동기관은 그렇죠. 대음순이죠. 4번. 성적 흥분 시 다량의 알칼리성 점액질을 분비하여 정자를 보호하며 질내를 윤활하게 하며 질 양옆에 두 개의 분비기관은 바르톨린 셈이다. 그쵸? 답은 4번이 맞죠? 5번. 경부 안쪽에 위치하여 주로 첫 번째 성교나 탐폰 등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은 천여막이다.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경부 안쪽이 아니라 질 입구 쪽에 위치한 게 천여막이죠. 그래서 뒷문장. 첫번 성교나 탐폰 등에 의해서 파열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경부 안쪽이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특히 유인물 보세요. 외생식기에서는요, 여성의 생식기와 그다음에 남성의 생식기와의 동일한 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치구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죠? 풍부한 세 번째 땡이요. 풍부한 혈관, 피지선, 한선 등이 있어서 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음수는 두 번째 땡, 갈색 색소가 침착돼서 음모, 땀샘, 피지선이 많아 습하다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남성의 모화 상동기관, 음낭. 이거 꼭 기억하고요. 소음수는 모낭이 없죠. 근데 별표 성적 흥분을 하게 되면 붉어지는 역할을 하고 붓게 변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땡 별표, 뭐와 같다? 요도. 음핵은 성적 흥분 시 발기하죠. 남성의 뭐와 같다? 음경. 그쵸?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 전정에는 두 스킨셈하고 바리톨린셈이 존재하는데 몇 개씩 있는 거죠? 2개씩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여막에 대한 거는 지금 내용이 그대로 닭가장에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르톨린셈에도 보시면 2개의 분비기관이 있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 땡이요. 성적 흥분 시 다량의 아까 점액질을 분비한다고 했었죠? 알칼리성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알칼리성일 때 정자의 운동이 증가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산성에서는 정자가 죽게 되죠. 운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점액질을 분비해서 정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질내를 윤활하게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르톨린셈이고요. 특히 박테리아의 감염에 의한 거는 화농을 굉장히 촉진하게 있고 네 번째 때 발표 인균에 가장 좋은 은식처가 되는 게 바르톨린셈이에요. 그 다음에 요도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남성의 요도구와 여성의 요도구의 더 짧은 거?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여성이 훨씬 더 짧고요. 그 다음에 회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기서 항문 올린근. 그쵸? 그래서 골반의 바닥을 지지하고 구성하고 직장 요도 질이 뚫고 지나가는데 회음에는 항문 올린금이 있죠? 그래서 항문 올린금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실제 기출이었죠. 그럼 뭐죠?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겔 엑서사이즈에 의해서 강화되는 게 뭐다? 회음체. 그러면 회음을 지지하는 구조 세 가지가 뭐예요? 망울해면체, 회음 가로근, 외항문 관략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신경은 혈액은 외음부 동배, 신경 음부신경이라는 건 바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도 지금 2번 문제에서도 4개로 끝났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풀었으면 외생식기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낼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출제되는 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초적인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요.
뇌하수체 호르몬의 난소 자궁 관계로 맞는 것. 몇 번일까요? 1번. 자, 그러면 이거는 먼저 유인물을 먼저 보고 할게요. 자, 처음에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는 시상하부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우리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FSH, 그다음 LF, 그다음에 LH, LF, 릴리즈 벡터. 뭐죠? FSH, LF 아니 RF죠. 죄송해요. 릴리즈 벡터죠. 자, FSH, RF는 뭐예요? FSH가 난포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RF라고 하는 거는 유리인자예요. 이거를 나오는 난포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와 항포 자극 호르몬 유리인자가 시상하부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뇌하수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는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난포 자극 호르몬과 LH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여기 난포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난포 성장이 되죠? 자, 원시 난포를 밑에 표랑 같이 보세요. 원시 난포를 성숙 난포로 성장을 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난포 성장하는 역할을 FSH가 하게 되죠. 난포를 성장시켜요. 난포가 성장이 되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죠.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역할은 뭐예요? 기능은? 이완? 자궁 내막을 그렇죠.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막 비호시키면서 증식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해요? 더 이상 FSH 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다운을 시키면서 LH, 황체 호르몬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나오면서 LH, 황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황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배란이 되게 되죠. 배란이 돼서 뭐가 돼요? 황체.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그렇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궁내막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궁내막을 유지시키고, 그렇죠? 임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3번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시면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 앞 표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난포기예요. 난포가 성장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월경 시작해서 14일까지를 난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 거 여기서 FSH에서 난포가 성장이 되고 에스트로겐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난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란기죠. 그래서 FSH, LH 분비가 상승을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올라가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를 억제하면서 LH를 활성화시키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게 되죠.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은 뭐가 있었죠? 체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되는 당태가 어떤 기라고요? 배란기라고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항상 배란 그러면 이 체온 변화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란 기간은 우리 별표하셔야 되겠죠. 언제부터다? 배란 기간. 다음 월경 예정일 전. 그렇죠? 12에서 16일 전. 그럼 평균 14일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실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에 안 넣어드렸어요. 왜요? 아주 쉬운 문제니까. 쉬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데 쉽다고 했는데 여러분 넘어가시면 틀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체기에서 보세요. 수정 시에는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황체가 변하지 않고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때 수정이 되지 않으면 FSH랑 LH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황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황체가
대체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월경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리듬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전엽에서 FSH가 나오고 난포를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바꾸면 좋아요? 그렇죠. 내하수체, 전엽, LH, 황체 호르몬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번 에스트로겐, 자궁내막 분비기가 아닌 자궁내막 증식기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경이 아니죠. 그쵸? 자궁내막 증식기가 되면서 LH가 활성화되는 거죠. 내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FSH, 황체 호르몬 아니죠.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되죠. 프로게스테론 자궁내막 증식기가 아니라 자궁내막 여러분 자궁내막 분비기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 4번 질경검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간호사의 적절한 준비로 옳은 것. 2번이죠. 자, 1번 체위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기를 취하도록 한다. 우리 중요한 거는 질경검사를 위한 포지션은 뭐예요? 세석이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기가 아니고요. 2번 생식기 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성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검진 시에는 감정 표현을 하고 어디로 한다고요? 항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윤활제 사용하라고요? 아니죠. 검사하기 24시간 전부터 윤활제 안 되고 또 뭐 안 되죠? 질적 넣는 거 안 되고 성교하는 거 안 되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식기 검진 순서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복부진찰, 그 다음에 외생식기 검사, 질경검사, 검사물 채취 이 순서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검사하기 전에 방광을 채워요? 비워요? 그렇죠. 방광을 비워서 시야를 높이도록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유인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꼭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생식기 검진 순서 다시 나오죠. 반복 안 합니다. 검진 전에 주의해야 될 점 24시간 전에 질세척 질정하지 말고요. 약물 사용하지 말고. 자, 월경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월경이 끝나고 5에서 7일 정도인데 월경이 끝나고 한다 그래도 문제 흐름상 틀린 거는 아니에요. 5에서 7일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검사 전에 반드시 배뇨하라는 거고 따뜻하게 하라는 건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상자의 자세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기본 간호학에서도 포지션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태아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보세요. 몇 번? 4번, 5번.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임신의 과정이라고 유인물 먼저 보세요. 자, 정자 형성돼서 사정이 돼서 난관 팽대부에 진입하고요. 자, 난자가 형성이 돼서 배란이 돼서 난관 팽대에 이동을 하죠. 그래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자, 수정이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접합자의 상태로 수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수정되는 단계 옆에다가 접합자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데 수정해서 자, 자궁강으로 운반되는데 며칠이 걸려요? 3일.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궁강으로 운반됐어. 근데 운반됐을 때는 어떤 상태로 운반되죠? 상실배 형태의 모습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궁강으로 운반이 됐어요. 자궁강에서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데 며칠 걸려요? 4일. 그래서 수정돼서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데는 며칠 걸려요? 7일.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착상하게 되면 어떤 단계? 배포기의 단계로 들어가죠. 배포기에서 그 다음 배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수정과 착상을 봐보세요. 정자의 수정 능력은 몇 시간 존재한다? 48시간이에요. 그쵸?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성이 좋아요? 알칼리성이 좋아요? 알칼리성. 그래서 질은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외부의 감염에 약간 감염 역할을 하도록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에서는 산성이기 때문에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알칼리성이 적합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이 되면 정자의 운동이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난자의 운동에서 2번 별표. 난자의 운동은 어떤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나팔관의 선모운동, 연동운동에서 난관 팽대부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정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난관 팽대부. 이것도 실제 기출이죠. 근데 난관 팽대부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팔관 바깥쪽에 3분의 1 지점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 있는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수정되는 과정은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그쵸? 그래서 수정란의 이동은 세 가지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있죠. 이게 다 시험지 유출이래. 기출 문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 다까지 항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계속 번역하면 여기서 10문제 이상 제가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수정란의 이동은 어떤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큰 소리로. 선모운동, 연동운동, 난관의 수축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지금처럼 접합자, 상실제, 배포기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합자는 뭐야? 만나가 수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자가 난자가 만나는 게 접합자고요. 그 다음 3일 동안 이동을 해서 자궁강으로 옮겨가는데 상실배 형태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배포기가 되면서 내막에 착상하게 되죠. 자, 그럼 수정란의 구조를 보세요. 배아와 양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배아는 말 그대로 이게 태아가 되는 거고, 양막은 뭐예요? 양막은 어때? 배아막이라 그래서 그 속에 양수를 둘러싸고 양수로 들어가 있어서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게 되죠. 특히 영양막은요, 두 번째 땡, 육모막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 HCG 호르몬이 육모막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매층세포는 영양배업으로 바뀌고, 뇌세포가 아까 배아였었죠. 태아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 며칠 걸린다고요? 자궁 내막에 올 때까지 7일, 착상할 때까지는 7일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포가 착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죠? 원시육모에서 육모방 육모로 바뀌어서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체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서 자극을 하고, 특히 배란, 월경방지, 착상에 적합한 자궁 환경을 만드는 게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HCG 호르몬을 우리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에 1번을 볼게요. 수정 후 착상은 며칠에 일어난다? 그렇죠. 7일. 기관 발달과 외형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기형 초래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는 태아기가 아니죠. 배아기예요. 자, 배아기는 보통 수정하고 나서 아까 우리 배포기 다음에 배아기로 간다고 그랬죠? 3에서 8주 정도 걸려요. 이게 배아기예요. 그래서 이때 말 그대로 아까 기관 발달, 그 다음 외형의 모습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환경에 좋은 환경 영향을 받으면 괜찮지만 나쁜 환경 영향을 받게 되면 이때 기형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아기로 바꾸시고요. 자궁각 내에 착상할 당시 수정란의 형태는 착상할 당시 배아기가 아니라 배포기죠. 그 다음에 아까 4번 답하신 분이 계셨는데 육모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죠. 육모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죠.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 HCG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HCG가 뭐예요? 항체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기,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HCG 호르몬이라고 바꾸셔야 되겠고요. 자궁 태방관 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2, 3주간 배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건 뭐다? 난황낭. 그럼 난황낭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 주고요. 배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나간다고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까지 오지 선달을 꼼꼼히 보란 이유가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5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만 많으면 뭐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수정 후 착상 후 며칠 안에 일어나는가? 1, 2, 3, 4, 5.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5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요. 자, 임신 중 자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유인물에 임신 중 자궁의 변화라 그래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문제 8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제 그 뒤쪽으로 계속 생리적 변화가 한 몇 문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 변화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갈게요. 중복되고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인부의 생리적 변화, 유인물 먼저 볼게요. 자, 자궁이 또 나오죠? 자, 자궁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죠. 그래서 초기에는 섬유시 증식되고 말기는 커지고 비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특히 4번 보세요. 자, 자궁저부 높이, 임신 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뭘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자궁저부 높이 꼭 기억하시고, 이 자궁저부 높이는 항상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4개 땡이 있죠? 어떤 거가 나오던가요? 4개 중에 어떤 개가 나와요? 36주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왜요? 최고 높이요. 자궁이 계속 커져서 자이포이드 프로세스까지 올라오니까 어때요?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역할,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36주에 가장 최고의 높이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 하강감이 이루어져서 천천히 밑으로 아래로 하강하게 되죠. 그래서 38주에서부터는 서서히 하강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호흡하기가 점점 편해지는 것이죠. 6주까지는 계속 올라와서 호흡이 힘들어지고요. 6주 이후부터는 하강감이 일어서 호흡이 편해지는데, 초산부와 경산부의 차이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초산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하강이? 그렇죠. 평균 한 달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6주까지 올라왔다가 9개월에 올라왔다가 초산부는 이때부터 내려가는구나. 그 다음에 경산부는 분만 직전이요.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인부는 어때? 규칙적이면 안 되겠죠? 그쵸? 불규칙적이죠? 주기적이면서 불수의적. 수의적이라는 건 내가 힘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인부는 내가 힘준다고 힘줘져요? 자궁 수축이 돼요?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수의적이다, 주기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락스톤 힉스 수축이 항상 별표 나오는 거죠. 자, 브락스톤 힉스 수축은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이면 안 되죠. 그쵸? 불규칙적이죠. 무통성 불규칙 자궁 수축을 뭐라 그래요? 브락스톤 힉스 컨트랙션. 그쵸? 그래서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왜 이게 나타나냐고요? 산소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가정적 증후 이런 건 나중에 다시 또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혈액, 림프액의 자국 공급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해가 쌓인 굿델 사인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가 쌓인 굿델 사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해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외웠지? 여러분? 히읗이라 그래서 어디? 협부. 그쵸? 굿델 사인은 기역이죠? 그래서 뭐예요? 경부.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가 쌓이는 협부고요. 굿델 사인은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궁경부 서빅스예요. 자, 초산부하고 경산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산과는 너무 시크릿이 많은 것 같다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산과 진짜로 오면. 그래서 시크릿러시 하면서 그런 자신의 임신력, 분만력을 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벌써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자궁 경부 모습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초산부는 핀포인트 상태이고요. 경산부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히 경관의 역할 뭐하죠? 자궁 경부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 부속물이 자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점액막의 별표요. 형성이 되면서 어때요? 이때 분비물 증가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 침입이 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게 하는 역할이죠. 자, 분만 초기에 약간의 혈액이 섞여서 배출하는 걸 뭐라고요? 이슬. 이슬이 보이면 바로 뭘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분만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후에는 임신 중에도 혈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구테사인이 보여서 아까 부드러워지는 역할. 그 다음에 질 분비물도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질이죠. 세 번째. 질도 모든 혈류는 다 증가해요. 질만 그런 게 아니라 경부도 증가, 다 자궁도 증가, 다 증가해요. 자, 증가하는데 이때 질과 질벽과 질 전정부의 자청색, 체두익 사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점막 비후 다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어떻게 폐하가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강산이었다가 점점점 약산으로 바뀌어서 임신하게 되면 오히려 침입을 당할 확률이 많겠죠. 균이 침범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의 빈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백대하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부도 혈류가 증가하고 다 비후가 되게 되겠고요. 난소는 여러분들 임신 12주까지 황체가 유지된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유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방도 커지고 따끔거리고 하는데 특히 몽고메리선이 비대가 되면서 이때부터 윤활유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유두, 유륜 색깔이 진하게 착색이 되면서 초유 별표. 전초유가 몇 주에 나와요? 16주.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에 따른 생식기계 변화. 별표 많이 하세요. 지금 계속 사인 나오죠? 맥도날드 사인, 굿델 사인, 쿨렌 사인, 체드윅 사인, 헤가 사인, 브락스톤, 히스 컨트랙션, 하강감, 부부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땡땡이 옆에 정의를 주고 계속 물어보는 이 사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심혈관계예요. 심혈관계도 어때요? 혈류는 증가해요? 줄어들어요? 증가해요. 증가하는 건 알아. 중요한 건 뭐예요? 심박출량이 최고로 증가하는 게 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8주. 아니 8주 아니 8개월. 8주면 말이 안 되죠. 8개월에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심박출량이 최고예요. 근데 이때 심박출량이 최고야. 어떤 환자가 위험할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심장병 인부가 32주 8개월에 힘들고요. 분만 직후도 태아와 태반이 빠져나오면서 그쪽으로 혈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분만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혈압은 어때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주로 어느 쪽 압이 올라가요? 하지요. 왜 하지가 올라가요? 하지압이. 자궁이 커져서 이쪽 아래쪽의 하대정맥들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자궁이 커지니까 아래쪽 다리들이 붓고 심하면 회음부도 붓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지 정맥압은 상승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임신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뭘 갖고 확인할 수 있죠? 배우들, 여배우들 임신했다는 증상. 임신했어 이거 몰라.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어지럽다 그러죠 처음에. 그 다음에 입덧하는 걸로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빈혈 증상이 제일 임신하면은 빈혈 증상이 먼저 보이게 되죠. 빈혈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빈혈 기준 별표 하세요. 얼마? 우리 여성들의 헤모글로빈 수치 얼마? 정상이 12에서 16. 그렇죠? 근데 10이요. 빈혈약이 처방되는 기준이에요. 10 이하가 빈혈약을 먹어요. 해묘큐 같은 거. 그래서 10 이하 헤마토크리슨 33 이하. 그래서 이 빈혈 수치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항상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생리적인 빈혈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알아요. 왜 빈혈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혈류량에 비해서 혈장량이 과도하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적혈구가 희석돼 버려요. 그래서 혈구량에 비해 혈장량이 증가한다. 꼭 기억하시죠. 희석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빈혈 현상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WBC는 어때요? 증가하게 되죠. 분만하고 산욕 초기. 특히 여러분들이 상과 실습하면서 간호 이제 사례 케이스 할 때 항상 뭘 잡냐면 감염의 위험성을 잡아요. 그래서 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뭐가 나와 있냐면 WBC 상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산부가 분만하고 나서 WBC 상승은 감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WBC가 상승할 때 이게 정상적인 거냐, 감염에 의해서 WBC가 올라가는 거냐를 구별하셔야 된다고. 단순히
지금처럼 분만 산욕 초기에 WBC가 약간 상승하는 거는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응고 요인 증가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저혈압이요. 반드시 누워있으면 어떻죠? 앙화이로 누워졌으면 자궁이 하대 정맥을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지에서 심장으로 가는 귀한 혈액량을 줄어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간호는 축이요. 그쵸? 이거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은 처음부터 증가하게 되고요. 아까 다시 나오죠. 임신 32주 별표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심박출량이 최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기는 보세요. 횡격막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궁이 밀고 올라오면서 커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호흡을 힘들게 하죠. 호흡곤란이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커진 자궁이 폐와 횡격막을 압박한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흉곽 각도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궁이 이렇게 커지니까 흉곽 각도가 점점 여기 각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증가하다 보니까 어때요? 폐활량이 증가가 되고 호흡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나오죠. 대표적이에요. 호흡성 알칼로시스 별표하세요. 하이퍼벤틸레이션으로 인해서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나오는데 왜 호흡성 알칼로시스 증상을 보이느냐? 뭐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CO2에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연수가 민감성이 올라가서 지금처럼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나온다. 이 문장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환관계. 자, 입덧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다? HCG 호르몬이죠. 자, HCG 호르몬은 언제까지 나와요? 그렇죠. 3개월이요. 12주, 3개월. 그래서 3개월까지는 입덧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는 HCG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입덧을 안 하면서 식욕이 증가가 되게 되죠. 특히 아침에 심해요? 밤에 심해요? 아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신 5조는 어때요? 3개월에는 입덧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거를 임신 5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증가가 돼서 산분비가 감소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근육들을 전부 수축시켜요? 이완시켜요? 이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도관략근에 프로게스테론이 이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가슴 아래 합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운동이 떨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죠? 변비, 치질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식증, 흙 같은 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한대요. 먹을 수 없잖아요, 흙은. 근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 흙 먹은 것도 흙을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궁 아래를 정맥을 커진 자궁이 압박하니까 뭐가 생기죠? 정맥염이 생기게 되죠. 또 비뇨기계 보세요. 자, 자궁이 커지니까 자궁 앞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게 되죠. 그럼 방광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빈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기, 3기가 빈뇨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광의 긴장료는 떨어져요? 증가돼요? 그렇죠. 감소되죠. 용적도 증가가 돼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활근이 이완이 된대요. 무슨 호르몬에 의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관이 붓고 늘어난다. 신기능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신장계도 혈류량이 증가가 되죠. 혈류 증가가 되고요. 사구체 여과율도 증가가 돼요. 자, 그래서 글리코유리아가 나오는데 약간 정도의 당 소변은 정상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 유리아는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나오면 뭘 의심해요? PIH,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축이 취하는 건 바로 아시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종이 나타나는데 하지 부종은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자궁이 커져서 아래쪽으로 압박하니까 하지 부종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상지 부종. 이거는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임신성 고혈압이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막 간단하게 다 체크하면서 끝나죠?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생리적 변화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계, 요통 상하지 통증이 느끼게 되죠? 왜요? 자궁이 신경들을 압박해서 나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수근관 증후군. 다른 말로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나타나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뭐죠?
말초신경 부종이 정중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얼얼하고 무감각하고 이거 출산하게 되면 계속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분기에서도 특히 탄수화물 대사가 증가가 되면서 뭐가 나타나죠? 임신성 당뇨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도 커지게 되고 기초대사량은요. 그렇죠.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 D 요구도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계에서는 색소 침착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임신 중앙선, 기미, 임신성, 검상, 혈관종들이 나타나게 되고 땀샘, 지방샘들이 활동이 활발해서 오히려 임신하고 나서 피부 트러블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대사계. 기본적으로 인부는 10달까지 몇 킬로의 체중이 일어나야 되죠? 10에서 12kg. 이것도 기본 문제죠. 특히 체중 증가는 언제 많이 일어나요? 막달이요. 그죠? 마지막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체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수분대사, 단백질 대사는 아실 거고 탄수화물 대사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사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고지혈증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입니다. 잇몸비대 과충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서 요때 발치하지 말라고 임신 중에. 발치하게 되면 오히려 출혈로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골반 관절도 다 이완되게 되죠. 그 다음에 등과 허리 부분에 척추 굴곡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척추 전만증 발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직근이 벌어지는 그죠? 복직근 이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10가지 있어요. 10개 신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몇 번 했죠? 7번. 아니다, 6번이죠. 자, 임신 중 자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바로 나오죠. 왜? 다 있어. 초산부는 언제 일어나죠? 하강이? 그렇죠. 한 달 전. 그렇죠? 경상부는 직전. 혈관과 림프 조직의 크기가 다, 그렇죠. 다 증대죠. 증비대. 감소 축소가 아니니까 증식 비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있는 거. 36주, 9개월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신 중 자궁 모양이 서양배 타원형 공 모양이다. 순서가 아니죠. 서양배 공 모양 타원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서양배 공 모양 타원형 순서로 되고요. 주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뭐다? 그렇죠. 자, 이것도요. 임신 중 임신 주수를 측정한 것은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임신의 확정적 징후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브락스톤 힉스 컨트랙션은 뭐죠? 가정적 징후. 복부 촉진에 의해서 태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복부 촉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가정적 징후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확정적 징후 아니에요. 그죠? 가정적 징후. 임신 16주에서 20주경 부구감에 의한 태아 확인이 가능한 거. 가정적 징후. 도플러를 통해서 태아 심박동하는 거. 확실한 거죠. 그죠? 4번. 첫 해동을 느끼는 거. 추정적 징후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추정적 징후. 추정적 징후는 뭐예요? 인부가 그냥 느끼는 게 추정적인 징후고요. 가정적인 거는 임신 인부가 느껴서 조금 더 그거가 객관화된 거고 가장 확실한 거가 확정적 징후죠.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월경 오신부터 유방이 커지고 소변 자주 보는 거, 태동 느끼는 거, 피곤해 하는 것들이 추정적 징후고요. 가정적은 배가 커지고요. 각종 사인이 보이는 건 뭐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사인들이 보이는 건 가정적 징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부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부 촉진에 의한 태아 윤곽 확인이요. 이게 가정적 징후예요. 확정적 징후는 초음파로 아기 확인한 거. 그 다음에 방사선창으로 태아 확인한 거. 피타라트톤으로 아기 도플러로 아기 하트레이트 듣는 거. 그죠? 태아 검진자에 의해서 태아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확정적 징후라는 것이죠.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보세요. 임신 중에는 정상적으로 혈액 및 순환계 변화가 일어난다.
임신기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혈액순환계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 자, 1번 고쳐보세요. 혈액량 및 심박출량은 언제 최고로 증가한다? 32주. 혈액응고 인자 요인이 증가가 돼서 혈액응고가 지연이 돼서 뭐가 나타나요? 혈액응고가 잘 안 돼. 그럼 뭐예요? 출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임신 초부터 혈압이 상승하나요? 그렇죠. 초에는 하강했다가 중반기 이후부터 상승하게 되고요. 임신 중 생리적인 빈혈로 인해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은 임신 전보다 낮아져서 뭐가 나타나? 생리적인 빈혈 현상이 나타나고요. 하지 부위의 귀한 혈량의 지연으로 대퇴정맥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것이죠. 답은 4번. 9번. 인부가 경험하는 요통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1번. 몸무게 증가와 무게중심의 변화로 복벽 긴장력의 변화. 자, 1번 하신 분. 요통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척추 굴곡증의 특성이에요. 척추 굴곡증이 몸무게가 커지고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해서 긴장력이 변화가 돼서 척추가 굴곡이 되죠. 그죠? 그러면 2번. 복부팽만으로 근탄력성이 저하돼서 복직근이 벌어지는 거? 요통이 아니라 뭐죠? 복직근 이게 자궁중대로 인해서 주위의 척추인대와 근육 구조의 압박. 이게 답이에요. 요통은 3번이 답입니다.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골반관절의 수축 가동성의 감소로 요통이 나타나요? 어떻게 바꿔요? 골반관절의 이완이죠. 그 다음에 가동성의 증가죠. 자궁무게 증가와 커진 유방으로 인해서 축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척추 전만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죠? 꼼꼼히 보셔야 돼요. 10번. 32주 된 인부가 변비를 호소할 수 있을 때 발생 원인에 속하지 않은 것. 그렇죠. 임신과 관련하여 움직이기 힘들어서 생긴 거고 장의 연동운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돼서 나타나는 거고 증대된 자궁에 의한 위장 압박이 되고 음식이나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고 수분 섭취량이 부족해서다. 이거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이에요. 자, 유산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모성 할 때는 유인물을 먼저 보고 할게요.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간호관리랑 아동을 먼저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유인물을 먼저 보고 키포인트 중요한 거 찝고 잠깐 찝으면서 외우면서 문제풀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어제 집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면 속도가 너무 늦어지겠어요. 그죠? 자, 유산 보세요. 20주 이하죠. 유산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연 유산은 대부분 태아의 수정란 결손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연 유산의 원인은 뭐다? 수정란 결손. 후기 유산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후기 유산의 자궁경관 무력증, IIOC가 대표적인 거죠.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유산 종류는요 별표 많이 하세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헷갈려요. 자,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완전유산, 계류유산, 습관성유산.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습관성은 유산이 몇 번 된 거? 이유 모르게 숫자 외워야 돼. 3번. 그쵸? 계류유산은 사망한 다음에 몇 개월 이상 남아있는 거? 2개월이죠. 자, 그래서 계류유산은 보시면, 그러면, 자, 계류유산은 출혈이 약간 작고요. 경련은 없어요. 조직 배출 없고요. 경관이 닫혀 있죠. 닫혀 있으니까 태아가 못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온 상태에서 2개월 동안 있어요.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가 왜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어요? 태아가 슬퍼요. 태아가 생존해 있었을 때는 양성이었죠. 갑자기 어떤 분이 죽었대요. 사망하니까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얘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썩게 되니까 DIC 저섬유소원 혈증이 나타나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진 화석 형태의 모습의 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구별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유산의 종류에서 특별째 절박유산이요. 절박유산은 유산이 절박하다는 건데 유산이 됐다고요? 안 된다고요? 임신이 유지가 가능한 게 절박유산이에요. 그러면 혈성 질 분비물이 어때요? 약간 약하게 나오는 거죠. 통증 없고요. 조직 배출 없어요.
경관은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관 닫혔다에 별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결박유산이 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성관계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유산 들어가요. 성관계 하면 안 되고 절대 안정해야 되고요. 하이드레이션, 수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경관이 개대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개대됐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건 어떤 거예요? 불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이 열려있다. 시험 문제 항상 이거 나와요. 그럼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불가피 유산이냐 불완전 유산이냐 이거 보라고요. 그쵸? 그렇게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근데 불가피는 어쩔 수 없이 유산이 된 거야. 다 중정도예요. 그렇지만 불완전 유산은 다 심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배출이 불완전 유산 어때요? 완전 유산이 아니죠. 유산이 됐는데 불완전하게 유산이 됐기 때문에 태아 태반의 일부가 조직에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남아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출혈도 심하고 통증도 심한 거예요. 그쵸? 경관이 열려있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피 유산은 다 중정도고 조직 배출이 없어. 열려는 있지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간 정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임신 지속 안 되죠. 그 다음에 출혈이 일단 중정도든 심하든 출혈이 있기 때문에 출혈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파술 하셔야 되겠고 조직 배출 경관들이 다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생제 써야 된다고요. 감염 여부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 유산은요. 유산이 완전하게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출혈량은 약간이고요. 경련도 경하고 수태산물이 완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나서 경관은 닫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낭이 완전 배출로 어때요? 닫혔기 때문에 자궁을 다시 원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퇴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메설진이 뭐죠? 자궁 수축제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생활 하지 말고 쉬어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인부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도된 유산을 뭐라고요? 그렇죠. 치료적 유산. 치료적 유산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정의예요. 자, 여기에 있는 유산도 문제 낼 수 있지만, 그쵸? 또 다른 거. 치료적 유산이 뭐냐라고 정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적 유산 동그라미 하면 옆에가 땡땡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류 유산. 태동과 태아심은 당연히 없고요. 임신 반응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되고 자궁 수축이 없는 유산. 맞죠? 폐혈성 유산 동그라미 해보세요. 폐혈이에요. 썩는 거죠, 피가. 임신 초기에 발열, 복부 압동, 악취나는 질출혈이 있는 유산. 맞아요. 그래서 폐혈성 유산 정의예요. 절박 유산 동그라미. 임신 초 점적 출혈과 자궁 경관은 닫혀 있고 조직 배출은 없는 유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고요.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며 심한 경련, 자궁 경관이 열려 있대요. 불가피해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유산.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연결하셔서 푸셔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스킬들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